자, 1부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이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분노할 또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또한 너무 몰랐다는 내용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사책에 있는 국사가 한국의 진정한 우리나라 역사일까요? 여러분들 2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서 이제 말씀 정리를 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재밌는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화도 마리산 갔다 오셨습니까? 강화도 마리산에 가보시면 정족상승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정족상승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성의 특징은 치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부터 항상 성을 쌓을 때는 우리는 뭐냐? 중간에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죠. 치입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이런 치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성의 특징인데요. 자, 강화도 마리산을 가보시면 이것이 정족산성이라는데 원래는 뭐죠 보면요. 삼낭성입니다. 원래 이 성은 누가 쌓느냐? 원래 고조선 때 당군의 세 아들이 와서 쌓은 성입니다. 세 아들이 이쪽 사람들을 한 8,000명인가 동원해가 어떻습니까? 이 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조선 때. 그 뒤에 이제 성을 또 보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때요. 이런 성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정족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꼭대기에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당공께서 직접 어떻습니까? 쌓게 만든 참성단이 꼭대기에 있고 천원지방 동그라미 사각형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 천재를 죄를 모셨던 기도를 했던 어떻습니까? 성스러운 장소가 강화도 마리산에 있습니다. 저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국보 1호가 되어야 되고 본물 1호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국보 1호 본물 1호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동대문과 남대문과 동대문이죠. 잘 아시죠? 왜 남대문, 동대문이 국보 1호, 본물 1호가 됐을까요?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침략할 때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수도를 먼저 따먹느냐, 한양을 누가 접수하느냐 내기를 했는데 1등이 어디 있습니까? 남대문을 통과해가지고 먼저 한양에 입성하고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동대문을 통해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때요? 본물 1호, 하나는 국보 1호가 되고 하나는 본물 1호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국민들한테 거론되니까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국보 보물에 번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매기지 않으면 뭐합니까? 바뀌어야죠. 그죠?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의식이 똑바로 의식이 바뀐 문화재청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자리 잡았다면 우리나라 국보 1호 보물 1호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어느 역사에 뒤지지 않는 진짜 그대로 살아있는 어떻습니까? 역사로서 로마에 어떻습니까? 로마 그리스의 그런 신전보다 더 뚜렷한 어떻습니까? 4,300년 전에 당군이 쌓았던 성과 마리산 참성단이 있습니다. 저것이 세계적인 국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해놨습니다. 하는 말이 그러면서 어때요? 저게 당군이 쌓은지 안 쌓은지도 모른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진 인간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록에 조선 왕조시록까지 이것은 당군이 쌓은 성이라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부정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유를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면 어떻습니까? 삼국유사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유사에 당군 나온다는 것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읽어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99.9%가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안 읽어봤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오직 뭐죠? 곰 한 마리, 그죠? 호랑이 한 마리, 마늘 쑥, 당군. 이거 기억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원래 삼국유사에는 뭐가 나오냐? 고조선 이전에 국가가 나옵니다. 옛날에 석유 황국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게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황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환인이죠. 보면요. 청취자가. 환인의 아들 중에 뭐냐? 환웅이 있는데 저기에 있는 서자는 지금의 장자 서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고조선 시대 때는 서자 개념이 지금 어때요? 쉽게 말하면 본체에서 나온 거냐 후체에서 나온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기에 서자는 중국에서 사설을 보면 저 서자는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고 보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태자의 서성. 태자의 서성들이 가르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 서자라는 표현했는데 근데 일본 놈들이 저렇게 뭘 어떻게 번역했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자는 뭐냐 장자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서자 환웅이 어떻습니까? 홍인간을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죠. 보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고 광복 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꼴값 떠는 거. 그러니까 뭐냐 황국의 첩의 자식 환웅이 뭐냐 홍인간들 뜻을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놈들이 물론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놨죠. 근데 원래는 뭐죠 보면요. 황국의 환인이 다스렸던 황국이 있었는데 그 환웅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환웅이 뭐죠? 환웅이 홍인간을 뜻을 두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첩의 자식으로 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이렇게 번역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뭐냐면 동강 1927년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강지 9호에 황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우리나라 학자가 연세대 모학자는 저것이 절대로 황국이 아니라 환인이다. 황국은 뭐냐 환빠들이 주장하는 것이 황국이다는데 여러분들 1927년 안창호 선생의 동강 9호제는 어떻습니까? 황국이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 연세대에 있는 교수 그런 인간들이 왜 나서가지고 저런 걸 반대를 합니까? 황국은 뭐냐 한인을 황국으로 조작한 것은 황국을 한인으로 조작한 금소령이라는 증거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나서가지고 그게 아니다. 원래부터 환인이다. 황국은 환빠를 주장한 환단고기 보는 놈들이 주장하는 거다 했는데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이 환단고기 본 사람입니까? 동강지 9호에 1927년 자료에 황국이 나오는데 황국은 뭐냐 하늘을 의미하면서 뭐다 하늘의 화는 뭐냐 광명 환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언어로 이렇게 1927년 자료에 등장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식민지 사학자 조선 총독부에 매도된 인간들한테 넘어가죠. 그 한빠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다시 머리 바꾸십시오. 보시면 돼요. 안창호 선생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어떠세요? 독립운동에 당군을 주장했던 분이고 우리 역사를 찾고자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운영한 동강 9호지에 황국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나라 학자들 거짓말 칩니까? 자 그리고 1920년 개백 1호에도 어떻습니까? 석유 황국 나오잖아요. 석유 황국 나오는데 왜 거짓말 쳐? 황국 나오잖아요. 무슨 환인이야?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환웅이 어떻습니까?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어디로 태백산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신단수 밑에서 신시를 열었는데 이 신시를 여러분들 뭐랍니까? 박달, 밝은 땅이라 가지고 배달, 밝은 땅 배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이라는 것은 배달을 먼저 보면요. 짜장면 배달 앱이 아닙니다. 지금 배달 민족. 거기에 배달은 원래 밝은 땅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밝은 땅, 다른 땅을 의미합니다. 음달, 양달 할 때 다른 땅을 의미하죠, 보면요. 그래서 밝은 땅, 신시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환웅천왕이다라고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는 고조선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황국이 있었고 신시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신시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저렇게 명확하게 삼국유사에 기록해놨는데 국사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한 번도 나서가지고 고조선 이전에 황국과 신시 배달이 있었다는 말을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안 가르쳤습니다. 왜? 외놈들이 가르칠 때 조선 총독부 외놈들이 어때요? 황국과 신시는 다 신하다, 거짓말의 나라다, 당군도 가짜다 이렇게 쭉 가르쳤는데 어느 국사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용기 있게 그걸 파괴하려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사 몇 분의 이제 국사 가르치는 분들 소시 있는 분들 때요. 이 역사 잘못됐다. 다시 배워야 하는데 때요. 거의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온 역사를 강복 후에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황국도 가짜고 신시 배달도 가짜고 당군도 가짜다. 요게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놓은 한국사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달하면 어떻습니까? 배민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거 물론 이 배민을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달민족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어때요? 배달이 진짜 배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식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배달은 원래 박달, 밝은 땅의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을 그때부터 배달민족 했고 옛날에 배달의 기수라는 어떻습니까? TV 영화 드라마까지 있었잖아요. 전쟁 드라마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도 배달민족을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이 배달민족이 사라진 배경도 여러분들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왜 배달이란 말이 사라졌는지가 여러분들 최초로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고조선에 당군왕금이 나옵니다. 당군왕금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당군왕금이 나오면서 이 도읍을 어때? 아사달의 도읍지를 정했는데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러면 위치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달이 있고 백악산 아다살이 있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또 뭐예요? 보시면 백악산 아다살에서 그 다음에 보면 쭉 이름이 쭉 나와요.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기록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국사 시간에 안 가르칩니다. 고조선의 도읍지 수도가 어딘지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도읍지까지 나와요. 도읍지는 뭐냐? 보시면 제 어디 있느냐? 뭐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치까지 쭉 백악산이 해갖고 하면서 국호를 조선이 했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 했다. 여고동시 어떻습니까? 중국에 어떻습니까? 요임금 때 시간이 했다. 뭐 이런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언제 개국했는지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삼국사기 신라봉기의 박희것이에요. 박씨들은 잘 들으세요. 박희것에 대한 기록에 보신다면 뭐가냐? 선시에 조선 유민이 내려와서 상의 골짜기에 살았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박희것의 기록에 뭐냐면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조선이. 저기 조선은 바로 당군의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기록이 어디에 나와요?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조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죠. 이만조선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똑바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신화라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삼국사기에도 박희것의 시간대에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와서 살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왜 부정합니까? 고조선이 신화라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참성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시면, 당군 세기에, 당군이 어떻습니까? 마레산 꼭대기에서 매들 벤치가 어떻습니까? 쭉 나오죠. 자, 삼랑성의 혈구에 가가지고 뭐죠 보면요. 자, 단을 쌓았는데 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참성단이다. 지금의 참성단이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보시면 91세 되시는 신유, 당기 54년 2280년에 어떻습니까? 당군께서 직접 강화도 마리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뭐다? 하늘의 제사를 모셨다는 기록이 어떻습니까? 사망강경 동기에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당군이 신하고, 그러면 이는 당군이 아니면 곰이 와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겁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당군에 대한 문헌이 부족하대요. 그 개소리 자빠진 겁니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200건의 사설을 다 뒤졌는데, 당군을 공과 호랑이 신하로 쓴 사설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고조선을 인정합니다. 당군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광복 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당군에 대한 유적이 문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군을 신화 거짓말이라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학자들도 아니고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강화도에 대한 기록이 보시면 쭉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쭉 기록이 여러 가지 기록에 보시면 아주 산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이 하늘에 제사 짓는 질환일을 한다. 전등산 일명 삼랑성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의 세 아들이 쌓은 성이다. 이런 기록이 어때요? 계속 나와요. 고려사에까지 나옵니다. 고려사까지. 그런데도 아니래. 신하래. 공과 호랑이래. 이런 역사학자 놈들이 판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욕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보면 세종실록 148권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강화도 진산은 마리산이다. 마리산은 남쪽에 있다 하면서 어때요? 산기슭에 제공이 있는데 쭉 나오면서 때, 자, 조선 당군이 하늘에 제사되는 석단이다. 나오죠. 6촌이고 아래의 너비가 약 15척에 어떻습니까? 그런 위에 천원지방에 어떻습니까? 그 턱까지 나오잖아요.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는데 돌로 쌓았다. 단을 높이가 10척이며 위로는 모지고 아래는 둥글며 아주 자세하게 마리산에 어떻습니까? 참성단을 설명한 것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이런데도 당군이 신하라? 공과 호랑이라? 어떤 놈이 이런 역사를 지금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당했는지, 그놈들은 진짜 역사로 본다면 구족을 밀어야 됩니다. 구족을 밀어야 되고, 엄청난 말이지만은 또, 왜? 역사를 말아먹은 놈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중요한 거, 삼국유사에 뭐가 나오냐? 당군이 신하라고요,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더럽게 안 입은 놈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누가 만나는 당군이 신하라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입을 찢어버려요. 왜? 그리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게 있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봤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죠. 세종실록 시리즈 봤어? 세종실록 기록 봤어? 조선왕조실록 봤어? 다 나오잖아. 근데 왜 네가 그거 공부했냐고. 국사 선생님이 박사면 다 알아? 박사하기는 어떻습니까? 손톱이라면 손톱에 떼가지고 박사하기 땁니다. 손톱에 껍데기 가지고 박사하기 따고. 그 양반이 우리 온몸을 다 알아요? 박사면 뭐 다야? 박사면? 국사 박사면, 역사 박사면 모든 걸 다 알아? 그게 한국의 꼬라지입니다. 박사학위 따놓으면 간판 붙고 어때요? 다 한대. 의학도 알고 뭐 다 한 줄 아는 박사학위면. 제 아는 꼬라지 그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 박사라는 게 지금 자격증입니다. 박사는. 자격증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에 뭐가 나오느냐? 삼국유사를 똑바로 읽어봤다면 당군이 신하다. 그런 개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의 아들 이름이 부르라고 나옵니다. 요거줄 아는 국사 선생님들, 박사학위에 가진 인간들 없습니다. 몇 사람 알고 모릅니다. 왜? 삼국유사 읽어본 놈이 없어 별로. 역사학자인데도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삼국유사 원본 안 읽어본 새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분노를 지어 그래요.
삼국유사에 당군이 누굴 낳았습니까? 부루를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아들이 부루가. 그래서 할아버지는 원래 당군이 원래 아들이 네 분입니다. 첫째 아들이 부루예요. 이분이 두 번째 당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여, 부소, 부루까지 쭉 나가죠. 다 나오죠. 네 명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역사제 조선시대까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마지막 막내가 뭐냐? 부여다. 부여라는 거. 이름까지 다 나오죠. 보면요.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여기 보세요. 서거정의 필연잡기에 보시면 당군이 아들 부루를 낳았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왜 거짓말이라? 당군이 곰이야? 곰에서 사람 됐다고? 천년을 살았다고? 여러분들 다른 역사책에는 자세히 나오잖아요. 당군이 아들 낳았다고. 왜 이런 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안 가르칩니까? 1895년 갑오경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사책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조선 역사, 조선 역대 사략, 조선 약사 뭐 이런 거 동국 역대 사략, 대한 역대 사략 이런 책이 계속 어때요? 정부에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내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조선 대한제국의 국사교과서였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당군이 구유족의 왕이 되었다. 조선을 개국했다.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 그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팽우가 다스리게 했다. 이게 매월당 기세습의 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구절이 어때요? 조선 역대 사력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때 1895년 어떻습니까? 조선 학부의 교과서입니다. 이런데도 당군이 신하라? 웃기죠? 자, 1895년 책 봤습니다. 다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뭡니까? 조선 사력입니다. 사력에 보면 또 어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군이 2333년에 나라를 세우고 어떻습니까? 조선일을 했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대한제국 교과서입니다. 이런데도 광복 후에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곰과 호랑이 당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하로 마늘 쑥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새끼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공부한 놈들, 그놈들이 우리 국사책을 만든 겁니다. 대한제국의 국사교과서에 당군이 어디 곰과 호랑이 마늘 쑥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런 비유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이렇게 당군이 실제했다고 다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본 동양문구에 나오는 책인데 뭐 거기에 있는데 보면 1895년 이게 조선 역사입니다. 그때 나오잖아요. 당군이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 홍수가 났다. 기록 팽우 나오잖아요. 팽우하고 전부 나오잖아요. 나라 어디 세웠다. 다 나오잖아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당군이 신하야? 여러분들. 여기도 보세요. 1895년. 이 책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한 역대 사략. 여기도 봐요. 당군에 대해서. 자, 부루 아들 도산에 중국에 보냈다. 그리고 전세. 1017년 동안 때 당군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당군 1대 자손, 2대 당군, 3대 당군, 4대 당군 해가지고 세를 지난 것이 1000년이 되어 1017년이다.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는 분들 당군 신화 말이 쏙 들어가 버리죠. 조선시대까지 대한제국의 모든 교과서는 당군은 사실로 다 기록되어 있었고 아주 풍부한 자료가 많았는데 광복 후에 싹 다 없애버리고 곰과 호랑이 마늘 쑥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조선 총독부 학맥들이 경성지국제대학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후예들이 대한민국 국사학기를 정복하면서 일본놈들이 만든 교과서를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70년간 가르쳐가지고 대한민국은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자, 조선이 어떻습니까? 조선의 초대 총독이 뭘 했습니까? 한국인들을 일본의 식민으로 삼을 수 있는 식민지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딱 하나밖에. 누굴 어떻게 하면 어때요?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 뭘 부정하게 하면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조선 사람들은 칼로 찔러도 죽여도 돈을 줘도 안 된다. 오직 뭐냐? 뭐만 제거하면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군만 제거하면 조선 사람들은 뭐다? 일본 사람의 식민지, 노예로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양반이 초대 총독 테라우치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이제 리더분들, 혹시 당군을 부정하신 분들 그동안 종교적 이유에서 부정하신 분들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조선 총독부의 사고관에서 젖어 있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역사에서는 당군은 엄연히 실존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까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조선 국민들에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당군을 머릿속에서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조선을 합병하자마자 어떻습니까? 1910년 11월에 어떻습니까? 간보, 조선 총독부 간보를 설치하면서 발표하면서 한국의 역사책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배포 금지 압수기래가 어떻습니까?
한국에 당군이 살아있는 모든 사슬을 건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 다 이제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싹 다 불태워버리고 소각시켜버리고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네데이랄 페프라는 기자가 상해 영지신문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역사에 책으로 남겨놨습니다. 자료로. 뭘 했느냐?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은금이었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다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게 1920년 기사입니다. 자료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선총독부는 한국사의 과거책을 모든 역사책을 수거해가지고 조선 팔도로 뒤져가대요. 없애면서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국민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그 배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국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일본에 어떻습니까? 정치인, 교육인이 그때 자료를 한 개 남겨놨어요. 아주 소중한 자료를 제가 찾아가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자,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뭐냐? 조선에는 조선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 조선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를 4000년이라 하더라. 일본보다 오래된 유서가 있는 나라라고 조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 이 나와요. 한말로 말한다면 조선 사람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식으로서 통일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일본인으로 동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기록을 1919년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때 멍청했다고요. 1919년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다? 우리 역사는 4000년입니다. 당신 일본 나라보다 2000년, 600년 역사보다 더 오랜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어떻습니까? 긍지가 아주 뛰어나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요즘 뭐라 논문을 쓰는지 압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다.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습니다. 어떤 새끼인지 이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어떻습니까? 학자라고 박사라고 어떻습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다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민족의식이 나오잖아. 1919년에. 이때 우리나라는 민족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에요. 이 개놈의 새끼들. 어? 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분노에 치오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없어졌느냐? 일본 놈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제거한 것이 뭐냐면 한국 원래 삼국유사에서 3301년 배달 곧 조선까지 약 7000년 역사를 어떻습니까? 다 머리를 잘라버리고 당군 신화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는 고려 때부터 시작했다느니 아니면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했다느니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는 검증된 역사라고.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검증된 역사입니까? 그동안 역사책에 있는 거 다 부정했죠. 이게 실정주의 사관이랍니다. 그러면서 1920년부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국사교과서를 조선 사람들 어린이들부터 가르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초로 배웠던 일본인들이 만든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어때? 이 교육을 1944년까지 가르칩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보시면 어때? 실수를 하지 마라. 여기 있는 책 내용을 절대로 딴 거 가르치지 마라. 여기 있는 내용만 1920년부터 가르쳐라. 내용을 어떤 거요? 당군을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당군을 부정한다. 아예 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머리에 반드시 뭘 제거하라? 당군을 제거하라. 교육 매뉴얼입니다. 그때 1900 쭉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한국사관을. 자, 당군보다 중요한 인물이 뭐냐? 바로 천황폐하만세다. 그게 한국사관입니다. 이 지도를 합니다. 삼국사관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칠판에 교과서 어떻습니까? 칠판에 보시면 뭐가 합니까? 당기를 떼고 뭘 했습니까? 황기 2600년. 바로 일대 천황, 진무대노, 신무천황 때부터 일본의 역사는 2600년 역사이기 때문에 당기를 떼고 여기다 교실 위에다 뭘 했습니까? 황기 2600년이라 써놨습니다. 요걸 요렇게 그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당군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20년 강의유령 한반도 북부를 고조선이라 불러라. 아까 이야기했죠? 지도에 보시면 왜 북쪽이 고조선이고 남쪽이 아닌지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죠? 한반도 북부를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고 되어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만조선이 있었다고 가르쳐라. 한사군이 북한을 지배했다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위나라 땅이었고 진나라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동북공정 내용 그대로가 여러분들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동북공정이 192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교과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야를 임나라고 가르쳐라. 여러분들 가야가 임나다.
라고 가르치는 거. 증거가 뭐냐? 강계토항 비문이고 진경대사 터비고 그 다음에 강수열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계속 이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이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교육 지침입니다. 이러면서 김수로를 부정하고 일본서기 임나를 가르쳐라. 그 교육 지침대로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 가야사는 김수로 후왕후를 부정하고 일본서기 임나가 가야라고 지금 국민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석박사 논문을 쓰고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자료에 보시면 돼요. 조선사 강제라든지 이런 강제를 하면서 뭘 가르치느냐. 한반도 북쪽은 진화의 영토였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어때요? 100년이 지난 뒤에 통북공정이 해가지고 한국의 북쪽은 중국 땅이라고 지금 중국이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나서가지고 어때요?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의 자료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진 역사. 제 강의를 보시고 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욕을 왜 하냐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강의 욕하면 안 되지 하는데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왜 욕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든 100년 후에 동북공정으로 한반도 북쪽은 중국이 나서가 자기들 영토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반도 남쪽은 가야가 임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곧이어 일본이 이제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전부 다 어때요? 중국과 일본인의 후손 영토로 다 바뀔 수 있는 논리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만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국제법은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중국이 저렇게 돈을 써가지고 동북공정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인데 누가 알아주느냐? 아니에요. 국제법은 그래 안 합니다. 국제법은 우선이 있어요. 누가 논리를 만들어놨느냐? 자,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나라를 뺏깁니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북한 지역을 계속 중국 땅이라고 전 세계 홍보를 대놨는데 나중에 남북한이 큰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중국은 당연히 북한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 미국도 나설 수가 없고 어느 나라도 러시아도 나설 수 없습니다. 만약 한반도 남쪽이 일본 땅이라고 가야가 임나라고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대로 일본이 주장한다면 어때요? 미국도 나설 수 없고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라 간에 이루어질 문제고 바로 어때요?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국제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누가 논리를 만들어 놨느냐에서 거기에서 우선권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낙랑군, 평양의 낙랑군은 원래 여기 있다고 했죠. 원래는 북경 쪽에 있는 저기에 낙랑군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학자들하고 유교 사관에 찌든 사람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반도 남쪽은 어디죠? 가야가 바로 임나라. 여기 있는 대마도 큐슈에 있는 임나라를 한반도 남쪽에 어떻습니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 땅, 여기는 일본 땅으로 지금 대한민국 학자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고려국경을 밝힌 거 보시죠. 여러분들 고려국경이 요리 나오죠. 요게 요만큼이 고려국경을 했죠. 요만큼이 고려국경인데 최근에 밝혀진 고려국경이 요겁니다. 요만큼이 진짜 고려국경이고 요만큼은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국경으로 밝히셨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죠. 자, 이 책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고려국경이 그동안 새빨간 거짓말을 배웠죠. 고려국경은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의 저 어떻습니까? 요서 지역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책으로 연구서적으로 다 발표됐고요. 여러분들 철령, 자, 철령이 문제. 이게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 코미디. 자, 이성계하고 누굽니까 보면 최영 장군이 출동한 것이 철령에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출동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에서 사건은 여기서 터졌다. 철령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철령이 강원도 철령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성계가 어떻습니까? 최영 장군이 요리 가야 되겠죠. 요리 가야 되는데 왜 이 양반들 요리 갔을까요? 진짜 철령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철령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놈들이 철령이를 어디로 우리나라 강원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배꼽 잡을 어떻습니까? 코미디입니다. 중국의 지도 다 뒤져보면 중국의 모든 지도가 철령이가 여기 있다고 요동에 있다고 다 그려놨는데 오직 누가? 오직의 대한민국 국사책만이 철령이가 여기 있다고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합니다. 알면. 진짜 욕 나옵니다. 쌍욕 나옵니다. 저것들이 학자냐고. 저것들이 저거 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자체가 진짜 더 치욕적이고 어떻습니까? 역사를 말아먹은 놈들인데.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통일신라의 국경이 한반도의 반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까지요? 통일신라는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천산산맥, 길린 합달령까지 여기까지가 어떻습니까?
원래 신라고 그 위에가 발해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볼까요? 위에가 발해, 여기가 발해, 밑에가 어떻습니까? 통일신라로서 통일신라는 한반도를 넘었었다고 다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 역사는 다시 다 배워야 돼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조선 총독부가 꾸미는 역사였고, 그것을 강복 후에 그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사 교수가 돼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그대로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이 최근에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2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전해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슴이 착잡하시죠? 착잡할 겁니다. 왜 저 양반이 쌍욕까지 하는지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냥 유튜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의 칼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문도 보내가 싸우고 어떻습니까? 직접 유튜브로 가지고 싸우고 현장에 나가서 학술 토론까지 하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고성한 소리, 학자들은 나오십니까? 애엠털털 양반 소리 안 합니다. 저는 현장에 전투갑니다. 싸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대단히 거칠고 핵심을 찌르는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돌려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신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부에서 역사 왜곡된 과정 한번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분노하셨다면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옮기셔가지고 우리 역사가 더 이상 왜곡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시하지 마시고 함께 이런 역사 운동에 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 대한민국의 긍지를 삼기 위해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잘못된 역사관을 다 떨쳐버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2부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곧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